나스닥 100이 최근 2달 사이 1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이 단순한 숨고르기인지 더 큰 하락의 시작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영상은 1985년부터 2026년까지 40년 동안 나스닥 100에서 있었던 마이너스 10% 조정 국면 34번을 전부 실증 분석해서 지금 이 국면이 과거와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른지 데이터로 짚어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분석 방법론을 설명하고 34번의 조정 국면 전체 목록과 조정 이후 지수 흐름을 살펴본 뒤 업종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8월 현재 국면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의 마이너스 10% 조정은 40.8년 동안 34번, 평균 1.2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 흔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얕은 조정으로 끝난 경우가 75.8%, 약세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밑으로 더 빠진 경우는 24.2%였습니다. 마이너스 10%에 다음날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3개월 뒤 중앙값 수익률은 플러스 10.2%, 12개월 뒤는 플러스 25.8%였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성의 정체는 조정기에 많이 빠진 업종일수록 이후 반등도 크다는 상관관계였습니다. 결론 한 줄로 요약하면 기저율은 강하게 강세 쪽입니다. 다만 이번 조정의 손상은 반도체 업종에 집중돼 있어서 지수 회복과 반도체 회복은 따로 봐야 합니다. 분석은 시각적 판단이 아니라 종가 기반 알고리즘으로 국면을 기계적으로 추출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10%로 내려간 날을 진입, 전고점을 회복하기 전까지의 최저 종가일을 저점, 전고점을 다시 회복한 날을 회복으로 정의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설계는 두 개의 기준점을 나눠보는 겁니다. 저점 기준, T+는 완벽한 타이밍을 가정한 이론적 최대치이고, 진입 기준, G+는 마이너스 10%의 다음날 종가에 실제로 매수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이 둘의 격차가 바로 바닥잡기의 실제 비용입니다. 업종 데이터는 두 소스를 함께 씁니다. 파머 프렌치 49개 산업 데이터는 1985년부터 있어 조정 국면을 31번 커버하고, 실제 섹터 ETF는 1999년 이후 17개 국면에 대해 나스닥 100 구성과 더 정확히 대응합니다. 지금부터 조정 국면 34번의 전체 목록을 봅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는 단 15거래일 만에 마이너스 39.9%까지 무너졌고 회복까지는 401일이 걸렸습니다. 목록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2000년 3월 닷컴 버블 고점입니다. 저점까지 634거래일, 고점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무려 3292거래일, 9년 넘게 걸렸습니다. 반면 2020년 코로나 폭락은 마이너스 28%까지 빠졌지만 저점 이후 회복까지는 단 5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3번째 국면,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은 6월 2일 고점에서 7월 29일 저점까지 마이너스 11.3% 진행 중입니다. 이 수치는 기사에 인용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해서 알고리즘 검증도 통과했습니다. 완결된 33개 국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얕은 조정,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20% 사이로 끝난 25개 국면에서는 저점 후 1개월 수익률이 100% 확률로 플러스였고 중앙값 10.3%였습니다. 약세장 8개 국면에서도 저점 이후 12개월 수익률은 8번 모두 플러스, 중앙값 63.3%였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점 기준 수익률은 조정 유형과 무관하게 거의 항상 좋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사후에만 압니다. 둘째, 진짜 차이는 진입 기준에서 갈립니다. 얕은 조정이면 진입 한 달 뒤 84% 확률로 플러스지만 약세장이면 8번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마이너스 10% 진입 시점의 기대값 자체는 양호합니다. 무조건부로 아무 날에나 매수했을 때보다 3개월은 5.4%포인트, 12개월은 8.2%포인트 더 높습니다. 저점 이후 반등은 대부분 초반 20거래일에 집중됩니다. 약세장은 반등폭 자체는 훨씬 크지만 결과의 분산도 훨씬 넓어서 같은 약세장 바닥이라도 실제로는 천차만별입니다. 마이너스 10%의 다음 날 매수했을 때 그 다음 벌어질 수 있는 일의 사전 확률은 이렇습니다.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20% 이하 약세장으로 진행할 확률은 24.2%, 마이너스 30% 이하로 갈 확률은 12.1%,
마이너스 40% 이하는 3%에 불과합니다. 흥미로운 건 마이너스 10%를 찍는 순간이 곧 저점인 경우가 10번 중 3번, 5거래일 이내로 넓히면 거의 40%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면처럼 진입 후 5거래일 내 저점, 저점 후 3거래일 내 4% 이상 반등이라는 조건을 만족했던 과거 사례는 9번인데 9번 모두 약세장으로 악화되지 않고 얕은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표본이 9개뿐이라 통계적으로는 신중해야 하고 2000년 1월의 두 사례는 3개월까지는 좋았지만 12개월 뒤 마이너스 32%, 22%로 뒤집힌 경고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39거래일에 걸친 완만한 하락이라는 점입니다. 낙폭 마이너스 10에서 15%, 고점에서 저점까지 20에서 60거래일인 비슷한 국면 8번을 모아보면 저점 후 3개월 중앙값이 13.4%, 12개월은 45.5%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면은 저점 이후 3거래일 만에 5.8% 반등하면서 이 유사 국면들의 중앙값 경로보다 더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데이터로 보면 업종 사이 격차가 뚜렷합니다. 반도체는 조정기 낙폭 중앙값 마이너스 14.6%였지만 저점 이후 12개월 중앙값은 플러스 50.7%로 가장 크게 되돌렸고 그 다음이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필수 소비재는 낙폭도 마이너스 3.5%로 가장 얕았지만 반등도 14.6%로 가장 작았습니다. 실제 섹터 ETF로 확인해도 반도체 ETF, 석세스가 낙폭 마이너스 16.1%에 저점 후 12개월 68.7%로 역시 가장 강했습니다. 두 데이터 소스 모두 같은 순서를 보입니다.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낙폭도 반등도 최상위, 필수 소비재, 통신 서비스가 최하위입니다. 이 규칙성의 정체를 회계 분석으로 뜯어보면 조정기에 낙폭이 컸던 업종일수록 반등도 컸다는 상관관계가 저점 후 6개월 기준 상관계수 마이너스 0.93, 설명력 R제곱 0.86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조정 후엔 반도체를 사라는 업종 고유의 실력이 아니라 대부분 베타의 되감기입니다. 많이 빠진 업종이 그만큼 더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면은 이 규칙에서 벗어납니다. 6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반도체는 마이너스 23.1% 무너졌지만 같은 기간 바이오텍은 오히려 플러스 14.8%, 헬스케어는 플러스 14.1% 올랐습니다. 이것이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지수 마이너스 11.3%는 업종 전반의 광범위한 하락이 아니라 나스닥 100에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섹터 하나가 마이너스 23% 조정을 받은 것이 지수 전체로 번역된 결과였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베타 되감기 논리의 전제, 즉 모든 업종이 함께 눌렸다가 함께 되돌린다는 전제가 이번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는 애초에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서 과거 수준의 반등을 기대할 근거는 약합니다. 둘째, 반대로 반도체는 과잉 조정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23.1%라는 낙폭은 과거 조정기 반도체 중앙값보다 7%포인트 더 깊고 회귀식에 대입하면 저점 후 6개월 기준 43.3% 반등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 논리가 유효한 구간은 중기, 3개월에서 6개월로 한정됩니다. 기사가 언급한 반도체에서 초대형주, 소프트웨어로의 자금 이동도 검증해봤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하루만 보면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이 반도체를 앞섰다는 기사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3거래일 누적으로 보면 오히려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반등했고 최근 한 달 단위로 넓히면 다시 기사의 로테이션 서술이 맞아떨어집니다. 즉 로테이션은 한 달에 걸친 흐름이고 8월 3일 하루는 그 되돌림안의 반작용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기사에 인용된 쿠라 통계 수치들도 나스닥 100 실데이터로 하나하나 재현해봤습니다. 검증 결과는 절반만 지지됩니다. 회복 후 한 달간 6% 추가 상승이나 약세장 손실 회복에 약 43일 같은 주장은 나스닥 100 데이터에서는 재현되지 않았고 8월이 두 번째로 나쁜 달이라는 계절성 주장은 실제로 지지됐습니다. 다만 크포라는 원래 1945년 이후 S&P 500 기준이고 이 보고서는 1985년 이후 나스닥 100 기준이라 차이가 나는 게 크포라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8월과 9월이 연중 가장 약한 구간이고 10월이 변동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은 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입니다. 8월 3일 종가 28,777, 전고점은 36,661, 저점은 27,192로 전고점 회복까지 6.5%가 남았습니다. 시나리오는 세 갈래입니다. 확률 76%의 기본 시나리오는 7월 29일이 저점으로 확정되고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전고점을 회복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회복 직후 곧바로 추가 랠리가 이어지진 않았던 과거 패턴과 9월과 10월의 계절적 약세가 겹친다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강세 시나리오, 확률 25에서 30%는 반도체가 낙폭을 되돌리며 6개월간 지수가 25에서 35% 오르는 경로인데, 이러려면 최근 나온 2027년 반도체 실적 전망 하향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약세 시나리오, 확률 약 24%는 7월 29일이 저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더 밀리는 경로로 지수 24,000에서 26,000 구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조기 경고 지표는 저점 27,192가 다시 무너지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이 보고서 전체는 과거 분포의 통계 요약이지 예측이 아니며 2027년 이익 전망이나 금리 경로 같은 변수는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십시오.